자,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오늘 두 타임 해가지고 우리 김묘엽 강사님의 감정평가사 마이민법 요약서로 통해서 민법 총칙 오전, 물건법 오후 해가지고 자, 마지막 핵심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공부하신 걸 토대로 이제 본격적인 주요 쟁점별로 이제 학습을 할 건데 모든 내용을 다 살펴보기보다는 각자 보실 것들은 제가 체크를 해드리고 저랑 볼 것들은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9페이지 자 민법 총칙 보겠습니다. 20문항의 첫 번째 자 법원 파트죠. 출제가 무조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쟁점 첫 번째 관습법 법원 말하는 거고요. 매년 한 문제 출제니까 반드시 보고 들어가셔야 되는 거고, 자, 올해 좀 유의미하게 보셔야 되는 게 혹시라도 이제 판례는 당연히 출제가 될 건데 최신 판례가 좀 있거든요. 그 부분 제가 간단하게 요약 정리를 해드릴 테니까 같이 챙겨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뒤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제1조랑 185조를 비교해보자. 자, 규정은 각자 읽어보시고요. 특히 185조는 물권법정주의 강행 규정이고 이에 위반하는 법률 행위는 자 무효다. 그럼 여기서 첫 번째 말하는 법률이라고 했을 때 제1조의 법률은 좀 넓은 의미의 법률입니다. 고유 의미의 법률뿐만 아니라 명령, 규칙, 그리고 조례, 그리고 헌법에 의해 체결 공포된 조약이나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 등 자 모든 법률적 의미를 포함한다. 자 근데 185조에서의 법률은 고유 의미의 법률인데 이게 어떤 의미냐? 국회에서 제정된 법률로서 자 형식적 의미의 법률에 형광펜을 딱 그어주시면 됩니다. 챙겨갈 것들은 키워드 중심으로 딱 챙겨가시면 돼요. 형식적 의미의 법률이다. 자, 그리고 이제 조리와 관련된 내용 첫 번째 보시면 성별의 구별 없이 성년이 되면 종중의 구성원이 된답니다. 성년이어야 해요. 미성년자 아니고요. 자, 그리고 종중의 구성원 옆에다가 당연히 이렇게 두 글자 포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당연 구성원이다. 별도의 가입 의사 이런 게 다 필요 없이 당연 구성원이 되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지금 조리에 관한 내용이고요. 이제 뒤에서 다시 한번 더 설명을 드릴게요. 자, 판결은 헌법재판소 결정은 법원이 됩니다. 대법원 판례는 안 되고요. 자, 그리고 다음 페이지 이제 넘겨보시면 관습법이랑 사실인 관습을 비교해 두는데 자, 기능은 관습법은 법원인 것 맞아요. 법원이란 건 어떤 걸 의미하느냐? 옆에다가 이렇게 또 네 글자를 써두시면 될 것 같아요. 추가적인 내용입니다. 재판 규범이라는 거죠. 근데 사실인 관습은 재판 규범이 아니라 법률행위의 해석 기준입니다. 법원이 아니라는 점. 그럼 요건은 어떤 면에서 차이가 있느냐? 법적 확신의 유무죠. 법적 확신이 있는 게 관습법. 법적 확신 없는 게 사실인 관습이다. 그럼 이제 효력은 요건과 함께 보시면 되는데 관습법에서의 효력은 어떻다? 사회 구성원 관행의 법적 구속력에 확신을 갖지 않게 된 경우에는 관습법적 효력이 없다. 그러니까 법적 구속력을 갖게 되는 확신이 있어야 이건 관습법이고 그거 아니고서는 단순 사실인 관습에 불과하다. 자, 그리고 여루적 보충적 효력입니다. 보충적 효력에 보충적의 형광펜을 빡 그어 두시고요. 자,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BC가 나왔는데 헌법에 저촉되지 않아야 되고 법령에 저촉되지 않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결국 관습법이란 것도 우리 법령 테두리 안에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헌법적 그리고 전체 법질서에 반하지 않을 것을 말하며 자, 이제 가로 열고 닫은 부분 잘 보셔야 돼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 후 설치입니다. 형광펜을 여기에 그어두실까요? 뒤에 이제 기지권 부분에서 다시 한번 언급이 될 건데 법률 시행 후 설치된 분묘에 형광펜을 해주시고 종래관습법으로 인정된 분묘기지권의 시효 취득이 인정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정리하시냐면 용어를 단어를 잘 보셔야 돼요. 자, 시행 전에 설치된 분묘에 대해서는 여전히 관습법적 효력을 주겠다라는 겁니다. 자, 다만 시행 후 설치는 이제는 더 이상 안 되는 거예요. 시효 취득을 막겠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걸 봤을 때 교수님들이 이제 뽑아내는 문장이 당연히 이런 친구들 시행 전 설치냐 시행 후 설치냐 이렇게 낼 수 있는데 요런 문장이 뽑히는 거죠.
요런 문장도 챙겨가시는 겁니다. 즉 성문법을 끊임없이 제정하는 이유예요. 우리나라는 성문법 국가이기 때문에 관습법으로 규율하는 건 조금 껄끄럽다. 입법의 흠결을 보완하는 수준으로 들어가는데 끊임없이 성문법이 제정되면은 요 구간은 이제 축소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 한 문장만 추가해서 가피를 해주세요. 성문법 발달에 따라서 어떻다? 관습법은 점차 축소입니다. 축소. 자, 10페이지 박스 로마자 2번 보고 있고요. 자, 그리고 입증 책임은 법원이 직권으로 확정한다. 직권의 형광펜입니다. 즉 당사자의 주장 입증이 필요 없죠. 차이점들 이렇게 잘 봐주시고, 자, 그리고 법원이라고 했을 때는 로마자 3번에 185조도 같이 들어갑니다. 185조는 진짜 순수 법률이에요. 법률. 그렇기 때문에 형식적 의미의 법률이고, 자, 우리 판례가 인정하는 첫 번째 분묘기지권 다시 한번 나왔죠. 시행 전 설치입니다. 거기에 형광펜을 빡 그어주시고요. 그리고 B번에 관습법상 법정재산권, C번에 명인방법. 명인방법은 옆에다가 공시방법 이렇게 써두시면 됩니다. 공시. 자, 그리고 관습법으로 인정 안 되는 거 진짜 시험에 잘 나오죠. 첫 번째 판례. 미등기 무허가 건물 양수인에게 소유권에 준하는 관습상 물건 안 나옵니다. 온천권 안 나오죠. 근린공원 이용권 안 나오고요. 관습법상 사도통행권이라고 하죠. 이런 거 안 나와요. 그래서 안 되는 것들 X를 하나씩 빡빡빡빡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조리와 관련된 판례가 두 개 있는데 이거는 챙겨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자, 조리 첫 번째가 요거였습니다. 종중 구성원. 남녀, 성년. 포인트예요. 당연. 이렇게 포인트 잡아가시는 겁니다. 미성년자는 안 돼요. 미성년자는 안 되고 남녀, 성년, 당연입니다. 이게 지금 현재 조리이고. 자, 그리고 어떤 게 나왔냐면 교수님들이 최신 판례 뿌려줄 것 같거든요. 제사주제자. 결정 방법이에요. 제사주제자 결정 방법. 자, 요거 종전 어떻게 진행되는지 볼게요. 종전에 상속인들이 여러 명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런 분들이 협의로 정하면 괜찮아요. 협의하면 괜찮습니다. 근데 협의가 안 됐을 경우에는 이렇게 갔단 말이에요. 또 장남으로 가버리니까 이것도 다시 한번 또 헌법 평등권 침해 아니냐라고 해서 판례가 바뀌었습니다.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 협의는 그대로 유지가 됐어요. 그쵸? 협의는 그대로 유지됐어요. 즉 상속인들끼리 협의로 정하면 큰 문제가 안 되는데 협의가 안 됐을 경우에 이제 이걸 깨버립니다. 우리 무조건 또 장남으로 간다라는 것은 헌법상 평등권 위배 소지가 있다. 그렇다면 우리 옛날 좀 고유의 예전부터 있었던 장남승계 이거 말고 장유유서로 가보자. 장유유서. 그래서 직계 비속입니다. 직계 비속 중에 남녀 불문. 여기까지는 괜찮죠. 지금 평등권 침해. 딱 해소를 했어요. 남녀 불문이랍니다. 이제 장남승계 원칙이 깨졌고요. 남녀 불문이고요. 자, 문제됐던 게 바로 여기였던 거예요. 적서 불문입니다. 우리가 많이 들어봤죠. 홍길동 적자 서자. 이것도 불문입니다. 이것도 불문이에요. 평등권을 완전히 지금 해소시켜버렸죠. 남녀 불문, 적서 불문, 최근 친해, 가장 가까운 근친의 연장자, 장유유서 개념으로 가버렸어요. 이게 가장 조리에 부합하다고 해버리네요. 그래서 이 한 문장만 챙겨가시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제사주제자의 결정은 협의가 안 될 경우에 직계비속 중 남녀불문, 적서불문, 최근 친의 연장자다 하면 딱 한두 줄 정도로 지문이 뽑힐 수 있거든요. 그게 가장 조리에 부합한다 해서 이렇게 판례 2개 정도는 챙겨가시는 게 좀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최신 판례로 이게 전화판으로 나왔거든요. 전화판으로 나왔기 때문에 출제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지금 아직 타 영역에서는 안 뿌려졌죠. 최근에 나온 판례이기 때문에. 간평이 지금 바로 이제 앞에 있기 때문에 가장 먼저 뿌려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노무사가 5월 달에 있으니까 그리고 거기서 또 뿌려지겠죠. 자, 그러면 마저 이제 보겠습니다. 법률 관계는 각자 봐주시고요. 그리고 넘겨보시면 권리와 의무도 각자 봐주시는데, 자, 여기서
딱 하나 정도는 저랑 볼게요. 자, 로마자 이번에 형성권 중에서요. 재판상으로만 행사하는 거 있거든요. 채권자 취소권이라고 D챕터에 보이시죠? 그래서 이것도 형광펜을 빡 그어주십니다. 얘는 그냥 맞추라고 교수님들이 내주시는 거죠. 다음 중 권리 행사 방법이 다른 하나는 얘 찾으시는 거예요. 채권자 취소권 찾는 겁니다. 얘는 재판 외 행사가 안 돼요. 무조건 재판상으로만. 그리고 우리가 위에서 로마자 1번 보시면 점유권은 당연히 뒤에서 보게 될 내용이니까 큰 문제가 안 돼요. 지금 여기서 먼저 봐두시는 건 채권자 취소권이다. 어떤 느낌이다? 다음 중 권리 행사 방법이 다른 하나는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13페이지에서 법률관계 변동도 각자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원시 취득 부분은 우리가 뒤에 물권 영역에서 그대로 보게 될 내용들이니까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법률 행위도 각자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로마자 3번 이런 게 단답형으로 나오죠. 그러니까 단답형으로 나오는 문제들은 절대 틀리시면 안 되고요. 특히 단독행위 중에 요거 잘 봐보세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에 D챕터입니다. 유언, 유증이 들어가요. 유언, 유증이 들어갑니다. 유언, 유증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유언 받을 자, 유증 받을 자가 있어요. 근데 그분들이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로 오해하시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분명 받을 자가 있죠. 그분들을 상대방 있다고 보시면 안 돼요. 상대방이 없는 단독행위에 유언, 유증이 들어간다. 그래서 조심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유언, 유증만 좀 잘 봐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두 번째 챕터에 자 법률행위 해석론입니다. 얘는 좀 전범위 영역으로 나온다고 보시면 되고요. 즉 다음 중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그른 것은 이 느낌이거든요. 판례가 좀 쌓여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여기도 봐두셔야 돼요. 최신 판례군도 여기서 많이 나옵니다. 특히 이 보충적 해석론 들어갈 때 가정적 의사 이 부분 봐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자연적 해석과 관련돼서는 5표시 무효 원칙이 다시 한번 또 최신 판례로 나왔어요. 교수님들은 알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 한번 차근차근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제 1차적으로는 규범적 해석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9분. 의의입니다.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자, 객관적 의미 명백하게 확정하여 합리적으로 해석하는 방법으로서 자, 밑에 판례 하나의 법률관계 자, 모순된 내용의 여러 개의 계약서가 순차로 작성됐대요. 자, 이랬을 경우에 우리의 통상의 의사는 어떤 거냐 이거죠. 만약에 우열관계를 정해두면 상관없어요. 지금 그 문장이 생략된 겁니다. 첫 번째 문서 있고 두 번째 문서 있는데 우리 첫 번째 문서로 합시다 라고 당사자 간에 또 합의하면 큰 문제가 안 됩니다. 근데 지금 우열관계를 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뒤에 계약 내용이 변경되어 자, 나중 형광펜입니다. 이게 우리의 의사죠. 수정본이라는 거죠. 나중 형광펜. 이 문장은 출제되면 조심하셔야 돼요. 우열관계를 정하지 않음 이게 키워드입니다. 오히려 우열관계를 정했다면 그거대로 가는 거예요. 근데 우열관계를 정하지 않으면 나중입니다. 이게 실제로 법이 있거든요. 이거는 상식으로만 알아두세요. 규정된 것. 유언에서는 실제로 후유언 우선의 원칙을 삼고 있습니다. 규정에서 대놓고 있는 거죠. 요걸 차용한 듯한 판례예요. 유언서가 여러 개 작성됐을 때 당연히 제일 나중에 작성된 유언이 최우선인 거죠. 왜냐면 유언자의 의사가 계속 바뀐 거니까 요런 법리에 따라서 우열관계를 정하지 않았다 그러면 나중이구나. 자,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자연적 해석 들어갈 건데 자, 판례가 바로 요 5표시 무효 원칙입니다. 요 챕터는 그대로 챙겨가세요. 가불병 객관식 사례로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사례부터 볼게요. 부동산 매매 계약에 있어 쌍방 당사자 모두 특정 X토지를 계약 목적물로 삼았으나 그 목적물의 지번 등에 관하여 착오를 일으켜 계약서상 그 목적물을 X토지와는 별개인 Y토지로 표시하고 Y토지를 인도하고 그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다. 이게 대표적인 오표시 무효의 원칙이죠. 일단 첫 번째 B챕터입니다. X토지에 관하여 매매계약 성립. X토지의 형광펜이에요. 계약은 X토지입니다. 정리 진짜 잘 해두셨죠? 자, 그리고 C챕터 X토지에 관하여 소유권 취득 못하고요. D챕터 X토지에 관하여 착오 취소 안되고요. E챕터 Y토지에 관하여 매매계약 성립 못했고요. F챕터 Y토지에 관하여 소유권 취득 못했고 G, Y토지에 관하여 착오 취소 못합니다. 자, 여기서 공통점 2개 챙겨 가셔야 돼요. 정확하게 보이시죠? 첫 번째 공통점입니다. 이런 문장이 뽑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당사자는 어느 토지도 소유권 취득을 못했고, 자, 그 다음에 어느 토지도 착오 취소가 문제 안 됩니다. 이 두 가지 공통점이 나란히 배치되어 있죠. C와 F, D와 G. 어느 토지도 소유권 취득 X, 어느 토지도 착오 취소 불가. 지문이 이렇게 안 나오고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어요. 현재 우리의 계약 당사자 누구께서는 어느 토지도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 상태이다. 맞는 문장입니다. 그 어떤 토지도 착오 취소할 수 없다. 맞는 문장이에요. 그래서 공통점 2개를 챙겨가시는 게 맞고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최종적인 보충 해석인데 이게 바로 가정적 의사입니다. 판례 보시면 당사자의 주관적 의사 X죠. 항상 객관적 형광펜을 빡 그어주시고요. 객관적으로 추인되는 의사입니다. 조금 더 얘기를 하면요. 원문장을 줄 수 있거든요. 지금 교재는 딱 여기까지만 냈어요. 객관적 의사라고 했는데 판례 입장에서는 정당한 이익조정 의사라고 원문을 썼기 때문에 교수님들은 판례 원문 그대로 줄 겁니다. 여기서 말한 의사는 어떻다? 정당한 이익조정 의사를 말한다. 자, 그 다음으로 이제 올해도 이제 태아 쪽의 출제 가능성이 높죠. 태아 쪽에 포커스를 맞춰주셔야 됩니다. 자, 시작해 볼게요. 로마자 1번. 자, 권리 능력 있는 주체는 우리 두 집단이 있습니다. 첫 번째 자연인, 두 번째 법인. 조문은 각자 보시고, 자, A챕터부터 볼게요. 자, 출생 전 태아는 원칙입니다. 권리 능력을 주지 않죠. 권리 능력을 주지 않고 권리 능력 발생은 출생시입니다. 출생 신고가 아니고요. 여기서 말하는 출생은 전부 노출을 말하는 거고 그리고 권리 능력 소멸은 오직 사망입니다. 사망 신고도 아니고요. 뇌사도 아니고요. 오직 사망이에요. 자연적 개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망 증명이 곤란할 수 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민법이 보완 규정 하나를 두었는데 그게 바로 밑에 조문 동시 사망차 추정입니다. 형광펜을 빡 그어주셔야 돼요. 추정입니다. 자, 다시 읽어볼게요. 2인 이상이 동일한 위난으로 사망한 경우에 동시 사망한 것으로 간주한다. 땡이죠. 추정과 간주는 다른 개념입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동시 사망 추정에는 상속은 일어나지 않아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즉 동시에 사망한 자 사이끼리는 상속은 일어나지 않지만 그 다음 세대가 물려받는 대습 상속은 됩니다. 앞에 말하는 상속은 본위 상속을 말하는 거거든요. 상속권자가 다 죽었죠.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 상속권자가 물려받아서 상속받는 대습 상속이 가능하며 그리고 판례가 지번에 인정 상망을 인정하고요. 그리고 H 실종 선고는 뒤에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로마자 2번 권리 능력 없는 태아의 보호. 자, 키워드 중심으로 정리를 빠박 해가시는 거예요. 자, 일단 권리 능력 없는 태아의 보호 옆에다가 이렇게 하나 써두세요. 이걸 알게 되면
나머지 내용도 이해하기가 쉽죠. 즉 헌법에서 태아에게 기본권 하나를 드렸는데 그게 요것밖에 없는 겁니다. 생명권 주체성을 인정했거든요. 그럼 민법도 여기에 따라야 되잖아요. 생명과 관련된 권리 등을 규정해두고 있었을 거예요. 자, 생명권 주체 하나 써두시고, 자, 그래서 이제 예외적 권리 인정으로서 개별적 보호주의의 개별적 형광펜입니다. 생명과 관련된 느낌이죠. 태아는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권, 불법행위의 불, 상속, 그리고 뒤에 대습 상속 끊고요. 그리고 유증, 유류분, 이미 출생한 것으로 자, 본다 형광펜입니다. 여기는 본다예요. 추정 아닙니다. 간주죠. 본다. 그래서 개별 형광펜, 본다 형광펜입니다. 생명과 밀접 관련성이 있는 것. 그래서 대표적인 게 A챕터 보시면 부의 사망 상해에 따라서 태아 자신의 위자료 청구권이 등장한다라는 겁니다.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권이에요. 자, 그리고 조심하시는 거 안 되는 겁니다. B챕터 인지 청구권은 안 돼요. 인지 청구권. 인지 객체는 가능합니다. 즉 인지 주체가 아니라요. 즉 적극적인 주체로서의 청구권이 아니라 객체, 대상입니다. 상속과 관련된 거죠. 자, 그 다음에 사인 증여 안 됩니다. 왜냐면 얘네들은 계약이라서 그래요. 유증과 다릅니다. 유증은 우리 앞에서 봤죠.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입니다. 유증은. 사인 증여는 계약이기 때문에 안 되는 거고, 자, 그러면 판례가 요 본다의 의미를 어떻게 받는가? 스탑을 걸어놨다라는 거죠. 바로 정지조건설만 잘 보십니다. 정지조건설 판례에 태아로 있는 동안은 권리 능력이 없다라는 거고, 따라서 태아로 있는 동안에는 법정 대리인도 당연히 있을 수 없는 거고요. 그래서 밑에 출생해야 권리 능력을 취득합니다. 출생이 조건이 된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다음 챕터 판례가 불출생, 사산, 모와 함께 사망한 경우 어떻다? 권리 능력이란 게 있을 수 없답니다. 결국 본다의 의미는 출생을 전제로 하는 거죠. 살아서 제발 태어나 주시라. 제발 태어나 주시라. 자, 그래서 F 보시면 상속 태아가 취득한 권리가 없기 때문에 부모는 죽은 태아의 권리를 상속받지도 못합니다. 결국 살아서 출생을 못하면 상속이란 것도 안 나온다. 반드시 살아서 출생입니다. 개별, 본다, 살아서 출생할 것. 이렇게가 키워드. 자, 그리고 넘겨보시면 이제 18페이지에 본격적으로 출제 비중이 높은, 우리도 한 2문제 정도가 예상이 되거든요. 행위능력 부분인데 크게 보면은 2문제인 가능성이 바로 요 분들이요. 제한 능력자 부분. 미성년자는 판례군이 있긴 있는데 교수님들이 잘 안 내시더라고요. 신용카드 산. 잘 안 내시고 오히려 그 외 제한 능력자 관련돼서 조문. 자, 근데 최신 판례가 나왔거든요. 작년에 바로 뿌려드렸습니다. 좀 민감하죠? 최신 판례 나오면 그냥 바로 뿌려요. 그래서 작년에도 마찬가지로 나올 거다 했는데 그냥 나와줬고요. 그리고 이렇게 2가지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대방 보호와 관련돼서는 다른 건 다 조문인데 특히 17조 속임수. 속임수 관련돼서는 기존의 판례가 조금 몇 개 있죠. 바로 적극적 속임수여야 한다. 진짜 희소성이 높습니다. 판례가 거의 없다시피 한 이 상황에서 옛날 판례밖에 없기 때문에 교수님들이 계속해서 적극적인 속임수를 써야 된다. 단순 성년자. 이런 거 안 되죠. 성년자다. 군대 갔다 왔다. 나는 사장입니다. 이런 것만으로는 취소권이 배제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요런 느낌만, 기분만 살려주시고, 자, 바로 가보겠습니다. 행위능력. 자, 로마자 1번입니다. 의사 능력은 개별적 판단 형광펜이죠. 명문의 규정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행위 능력은 자, 획일적 형광펜이죠. 민법이 무조건 획일적으로 일률적으로 법정화했다라는 것을 옆에 2분의 제한 능력은 이런 개념으로 쓰시면 돼요. 법정화. 법에서 정해놨다라는 건 무조건 일률적 판단하겠다, 획일적 판단하겠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A챕터 보시면 의사 무능력자가 제한 능력자면 무효 취소가 경합한다라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B에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제한 능력자 들어가 봅니다. 특징 로마자 2번 제한 능력자에 관한 규정은 자 강행 규정입니다. 형광펜이고요. 뒤에 위반되는 법률행위는 무효죠. 네, 사실 보세요. 제한 능력자에 관한 규정 강행 규정으로 제한 능력자 보고 이에 위반하는 법률행위는 무효잖아요. 네, 엄격한 의미의 무효라는 말은 여기서 무효라고 했던 건 위에 있는 내용의 연장입니다. 취소를 했기 때문에 무효가 된다 이 느낌이에요. 제한 능력자는 정확하게 취소 사유죠. 그래서 오해 안 하시면 됩니다. 저자분도 이걸 몰라서 무효라고 쓰신 게 아니라 어쨌든 취소하면 무효되는 거 아니냐 라는 의미였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수험생분들도 요거 나중에 혼자서 복습을 하셔야 될 때는 위에 이거 취소 사유라고 했는데 맞아요. 취소하면 무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연령 기준도 역시 획일적 판단이죠. 사람은 조문 잘 보셔야 됩니다. 19세로 성년에 이르게 된다고요. 옆에다 미리 써버릴까요? 초일 산입이죠. 아직 계산 문제까지는 디테일하게 안 나오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분 언제 성년이 되냐 이런 느낌. 그리고 얘는 언제까지 취소할 수 있는가. 취소 기간 같이 나올 수 있거든요. 취소 기간 물어보는 문제.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미성년자죠. 만 16세. 그리고 여기가 보세요. 지금 만 19세가 되죠. 그리고 우리가 뒤에서 공부할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이니까 여기가 만 22세입니다. 이분은 지금 현재 만 16세 이분께서 법률행위를 했을 경우에 얘는 언제까지 취소할 수 있는가? 여기까지죠. 이런 거 물어보는 거예요. 22세. 자, 계속 보겠습니다. 그리고 법원의 심판기준 획일적 판단 보시면 피성년 후견인은 성년 후견 개시 심판. 밑에 피한정 후견인은 한정 후견 개시 심판, 피특정 후견인 역시 어떻다? 특정 후견 개시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즉 심판을 받지 않은 자는 어떻다? 아직은 제한 능력자가 아니다 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로마자 3번 이제 이 부분부터 한번 들어가 볼게요. 미성년자 부분. 자, 규정 갑니다.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하면은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동의를 얻지 않고 한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으며 이게 강행 규정이라는 겁니다. 강행 규정이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구문 보시면 동의는 의사표시의 방법으로서 효력이 적용되고 이러한 동의는 어떻다? 명시, 묵시 다 가능합니다. 명시, 묵시 추가해서 하나만 써주시고요. 명시, 묵시 가능하고 명시, 묵시. 자, 그리고 B번 동의에 대한 증명 책임은 상대방 형광펜입니다. 자, 그리고 지금 근로기준법을 넣어주셨는데요. 요거 조문 혹시라도 한 줄 정도 나왔을 때 조심하셔야 돼요. 자,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 동의 형광펜입니다. 동의는 받는 거 맞아요. 동의는 받고 근로계약을 체결인데 요렇게 근로계약을 체결 그 사이에 이렇게만 쓸까요? 직접 체결한다라는 거예요. 법정대리인은 동의는 받아야 되고요. 체결은 직접입니다. 체결이 직접이고 동의는 받고. 그러니까 조문 이제 가로 열고 닫은 부분 이걸 이제 읽으시면 이해도가 되는 거죠. 바로 법정대리인의 미성년자 근로계약을 어떻다? 대리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유효하게 할 수 있는 법률행위 권리만 얻음, 의무만 면함. 조심하셔야 돼요. 권리만, 의무만. 자, 그래서 조심하셔야 되는 거 D챕터입니다. 경매 절차의 매수인, 경락인, 타영역에서도 기출이 가장 많이 되는 것들.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할 수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바로 요 부분이죠. 용돈. 여기가 이제 신용카드 사안인데
일단은 여기 있는 내용 정도로만 정리를 우리는 해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자, 법정 대리인이 범위를 정하여 처분을 허락한 재산은 미성년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있는데 판례가 미성년자 월소득 범위 내죠. 월소득 범위 내 월소득의 형광펜이에요. 한 달에 50만 원 정도의 아르바이트를 통해서 월소득이 있었다. 근데 그걸 신용구매계약 형광펜입니다. 신용카드로 사셨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월소득 50만 원인데 150만 원어치 신용카드 구매 계약을 할부 3개월로 체결했어요. 된다 이거죠. 월소득 범위 내니까 한 달에 50만 원씩 커버가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허락은 어떻다? 법정대리인 묵시적 허락, 묵시적의 형광펜입니다. 묵시적 처분 허락이 인정되기 때문에 취소할 수 없다 이랬어요. 자, 그리고 밑에 조문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법정대리 입장에서는 어떻게 여기에 관여 개입을 할 것이냐. 법정대리는 미성년자가 아직 법률행위를 하기 전에는 자, 허락을 취소해 형광펜입니다. 허락이에요. 허락입니다. 허락. 법률행위를 취소하시는 거 아니죠? 법률행위를 취소한다는 개념은 있을 수가 없다. 허락입니다. 허락을 취소해 형광펜을 빡 그어주시고 자, 그 다음에 밑에 이제 허락된 영업은 조문 잘 챙겨가시면 돼요. 자,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으로부터 허락을 얻은 특정한 영업에 관하여 성년자와 동일한 행위 능력이 있다. 법정대리인은 영업의 허락을 취소 또는 제한할 수 있다. 또 어때요? 영업행위를 취소하는 게 아니라 허락을 취소 또는 제한입니다. 그러니까 조문 읽으실 때 이런 부분에 포커스를 잘 맞춰주시고 자, 다만 뒤에 선의 형광펜입니다. 여기는 선의 조문이 들어가 있어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선의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성년자와 동일한 행위 능력이 있다라는 의미는 이 챕터 영업에 관하여 성년자와 동일한 행위 능력이 있다라는 건 법정대리인에게 뭐가 날라갔다? 자, 대리권 X의 형광펜입니다. 법정대리인에게는 대리권이 없다. 라는 거고요. 그리고 혼인은 성년 의제 조항이죠. 미성년자가 혼인을 한 때에는 성년자로 본다. 옆에다가 이렇게만 또 써두시면 됩니다. 이거는 법률혼을 말하는 거예요. 혼인 신고된 법률혼을 말합니다. 자, 그리고 극빈출을 자랑하는 거죠. 자, 대리. 자, 대리인은 행위능력자임을 요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밑에 미성년자 역시 대리 행위를 단독으로 할 수 있으면 옆에다 쓰실까요? 대리 행위 취소가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유언은 만 17세의 형광펜을 빡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임금 역시 단독으로 임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자, 로마자 4번이죠. 요 부분 이제 조문을 잘 봐주셔야 되는데, 자, 사유부터 가보실게요. 공통분모입니다. 질병, 장애, 노령이죠. 질장노,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자, 정신적 제약 형광펜입니다. 정신적 제약이에요. 교수님들이 요걸 경제적 제약, 신체적 제약 바꿔냅니다. 경제, 신체는 의미가 없어요. 질병, 장애, 노령 등 정신적 제약으로 자, 첫 번째 피성년 후견인 사무 처리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 지속 형광펜, 결여 형광펜 읽으실 때 피한정 후견인 사무 처리 능력이 부족한 사람 부족 형광펜. 자, 그리고 피특정 후견인 잘 보셔야 됩니다. 조문 일시적이죠. 일시 형광펜 뒤에 특정한 사무죠. 특정 형광펜 일시 특정. 따라서 계속적 땡입니다. 포괄적 땡입니다. 특정 일시여야 하고요. 자, 그리고 심판 보시면 가정법원은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 심판을 한다. 자, 그리고 밑에 보시면 최신 판례죠. 요게 작년에 이미 나왔다 이겁니다. 한번 천천히 읽어보실까요? 엄청 요약을 하셨는데 요 부분은 제가 조금만 더 혹시라도 나올 수 있을까봐 보세요. 청구는 이걸 했어요.
판례는 지금 이거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성년후견 청구를 했는데 법원이 지속결여가 아닌 것 같아요. 부족인 것 같아요. 그러면 이거 개시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반대로 한정후견 이걸 청구했는데 법원 입장에서는 야 미안한데 니네 부족이 아닌 것 같아. 이분 지금 결여됐거든. 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좀 많이 줄이셨죠? 즉 이렇게 읽으시면 돼요. 본인이 성년후견 개시 또는 한정후견 개시를 청구하더라도 이렇게 읽으셔도 된다라는 겁니다. 성년 청구했는데 한정 개시할 수 있고 한정 청구했는데 성년 개시할 수 있다. 그래서 꼬아낼 수 있는 문장이요. 의사의 감정 결과에 비추어 또는 다른 충분한 자료가 있으면 의사의 감정이 없더라도 형광펜이에요. 즉 의사의 감정이란 건 반드시 필요한 게 아니다. 참고사항에 불과하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본인 의사 유무 고려를 해야 되는가? 자, 잘 보시면 됩니다. 피성년 후견인과 피한정 후견인은 조문 보세요. 성년 후견 개시, 한정 후견 개시 심판할 때는 본인의 의사를 고려하여야 한다. 근데 피특정 후견인은 잘 보십니다. 조문 두 가지. 특정 후견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할 수 없다. 이렇게 나왔죠. 그리고 조문 보시면 특정 후견의 심판을 하는 경우에는 특정 후견의 기간 또는 사무의 범위 형광펜이에요. 조문이 매칭이 되죠. 일시. 그러니까 언제까지 기간. 특정 사무. 어떤 사무. 사무의 범위. 이게 반드시 나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본인 의사에 반하여 할 수 없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만 더 확인하고 넘어갈게요. 다시 왼쪽 본인 의사 관련돼서 가정법원은 성년후견 개시, 한정후견 개시 심판할 때 본인의 의사를 고려하여야 한다 이 말인즉슨 얘네 둘은 밑에다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이게 지금 숨어져 있는 말이에요. 성년후견이랑 한정후견은 어떻다? 본인 의사에 반하여도 가능하다. 이 얘기는 어떤 걸 의미합니까? 본인의 의사를 고려해 주기만 하면 된다. 기억 잘 해주시고. 자, 그럼 이제 능력치 볼게요. 자, 피성년후견인 조문 위주로 보십니다. 조문 위주로. 유동적 유효 취소 부분 볼게요. 피성년 후견인의 법률행위는 성년 후견인의 동의를 얻어도 취소할 수 있다. 이걸 형광펜 하셔야 됩니다. 성년 후견인의 동의를 얻어도예요. 취소할 수 있답니다. 성년 후견인은 동의권이 없어요. 원칙 그냥 취소입니다. 자, 근데 취소 못하는 거 두 가지 챙겨봅니다. 일용품의 구입 등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그 대가가 과도하지 아니한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없으며 조문, 가정법원은 취소할 수 없는 피성년 후견인의 법률행위 범위를 정할 수 있다. 두 가지는 챙겨가셔야 되는데 자, A 챕터 한번 다시 천천히 읽어보실까요? A 챕터. 여기에 형광펜을 하셔야 됩니다. 엔드 요건이죠. 시험장 들어가시면 진짜 이걸 잘 보셔야 돼요. 필요하고입니다. 엔드 요건이에요. 안 보여요. X입니다. X. 이건 오어죠. 또는입니다. 아니에요. 둘 다 요건이 충족돼야 된다. 어떤 요건? 일용품 구입행위여야 하고 대가가 과도하지 아니해야 된다. 필요하거나 땡. 자, 그리고 피한정 후견인 C챕터 일용품의 구입 등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그 대가가 과도하지 아니한 법률행위 취소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어떤 걸 조심하셔야 돼요. 피한정 후견인을 등장시켜 놓고 갑자기 피성년 후견인의 조문 가정법원은 취소할 수 없는 피한정 후견인의 법률행위 범위를 정할 수 있다. 다시 읽어볼까요? 가정법원은 취소할 수 없는 피한정 후견인의 법률행위 범위를 정할 수 있다. 땡입니다. 시험장 가셔서 흔들리시면 안 돼요. 그리고 피특정 후견인은 행위 능력자입니다. 행위 능력자예요. 조심하시고 그다음에 변경은 이제 복습하실 때 각자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 4번
기존 심판의 종료랑 5번 다른 심판을 통한 기존 심판의 종료 조심하셔야 돼요. 자, 일단 기존 심판의 종료와 관련돼서 피성년 후견이든 피한정 후견이든 밑에 조문 보시면 가정법원이 성년 후견 종료, 한정 후견 종료 심판을 한답니다. 자, 근데 피특정 후견인은 조문 자체가 어떻다? 심판 사항이 아니에요. 즉 피특정 후견과 관련된 특정 후견 종료 심판이란 건 없습니다. 즉 기간 종료, 예를 들면 1개월 일시라 그랬죠. 1개월이 끝나는 순간 그냥 바로 행위능력 복귀예요. 사무처리가 종결됐죠. 바로 복귀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걸 얘기하는 거죠. 전체 기간 중에 한 요 기간만을 제동 걸어놨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 무조건 행위능력자죠. 무조건 행위능력자입니다. 그냥 바로 행위능력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A라는 사무만 해라 라고 했다 그러면 A 사무 아닌 다른 사무는 그냥 행위 능력자입니다. 자, 근데 5번. 오히려 기출 빈도는 여기가 더 높죠. 5번 조문을 잘 보셔야 됩니다. 가정법원이 피한정 후견인 또는 피특정 후견인에 대하여 성년 후견 개시 심판을 할 때에는 종전의 한정 후견 또는 특정 후견 종료 심판을 한답니다. 왜냐하면 성년 후견 개시 심판이 이제 시작되기 때문에 혹시라도 다른 후견이 있으면 그거는 어쩔 수 없이 종료 심판을 해주셔야 돼요. 여기엔 뭐 또 들어가요? 특정 후견도 들어가는 거 지금 눈에 보이시죠? 분명히 특정 후견과 관련돼서는 종료 심판제도 없었는데 그건 4번 기존 심판만 있을 때고요. 5번 다른 심판을 통했을 때는 반드시 언급을 한번 해준다. 밑에 조문도 마찬가지입니다. 한정후견 개시 심판을 할 때는 종전의 성년후견 또는 특정후견 종료 심판을 하죠. 어쨌든 특정후견은 그냥 종료 심판을 해주고 성년에서 한정, 한정에서 성년으로 왔다 갔다 할 때도 기존 거는 싹 다 없애주십니다. 자, 그리고 이제 23페이지의 로마자 5번. 여기도 조문 중심입니다. 제한능력자의 상대방 보호와 관련해서 갑을병으로 출제될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제한능력자의 상대방 보호는 판례가 없는 상황에서 조문 위주로 잘 봐두시고요. 자, 그래서 확답 촉구권 가볼게요. 조문입니다. 제한능력자의 상대방은 제한능력자가 능력자가 된 후죠. 능력자 형광펜. 그에게 또는 제한능력자가 아직 능력자가 되지 못한 경우에는 법정 대리인 형광펜. 뒤에 1개월 이상입니다. 형광펜. 상당한 기간 땡. 1개월 동그라미. 3개월도 땡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추인할 것인지 여부 확답을 촉구할 수 있는 바, 여기서 말하는 상대방은 선악 불문 최고권입니다. 그쵸? 악의여도 가능한다. 악의의 형광펜. 자, 그 다음 이제 효과입니다. 조문. 정하여진 기간 내 확답을 발송하지 아니하면 발송 형광펜, 발신주의. 그 행위를 추인하는 것을 본다. 추인 형광펜, 본다 형광펜입니다. 어떤 것들이 키워드로 바꿔 나오는지 딱 보이시죠? 자, 그 다음에 철회권은 그냥 앞에다 써버릴까요? 철회권만 앞에 쓸게요. 선의. 그냥 쓰고 시작하시는 거죠. 아, 선의 철회권, 선처리. 그러니까 얘만 기억 잘 하시면 됩니다. 철회권만 선의 상대방 한정이에요. 그러니까 확답 촉구권과 뒤에 거절권은 괜찮다. 악의여도 된다라는 겁니다. 악거, 악최. 이렇게 기억하시고 선처리. 자, 다만 최고권과의 차이점은 조문. 철회나 거절의 의사표시는 누구에게도 할 수 있다. 제한능력자 형광펜입니다. 자,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거죠. 바로 이 속임수와 관련돼서 이 의미를 어떻게 판단하느냐. 속임수로 봤던 거 바로 적극적 속임수입니다. 뒤에 보시면 소극적 X라고, 속임수 X라고 되어 있는 거 있죠. 사장, 성년자, 군대 다녀왔다. 이런 것들은 안 됩니다. 어떻다? 소극적 속임수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다면 대놓고 어느 정도로 해야 되느냐? 동의서 제출, 위조한 주민등록증 제시, 느낌상 위작, 그쵸? 인위적인 어떤 조작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조문은 자기를 능력자로 믿게 해야 됩니다. 자, 이제 밑에 조문 정말 중요하죠. 제한능력자 형광펜, 속임수로서 자기를 능력자 형광펜, 취소할 수 없다예요. 그래서 밑에 D 천천히 읽어보세요. D.
그리고 오른쪽 조문입니다. 미성년자 형광펜, 피한정 후견인 형광펜, 밑에 동의가 있는 것으로 믿게 한 경우 동의 형광펜, 역시 취소할 수 없다. 그래서 이 읽어보세요. 이 챕터. 앞에서 봤던 거죠. 피성년 후견인이 성년 후견인의 동의 있는 것으로 믿게 해도 여전히 취소가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것보다 어려운 문장이 예전 타영역에서 한번 나왔어요. 이 문장이 가장 어렵습니다. 시험장 가시기 전까지는 이 문장 하나 챙겨 가셔야 돼요. 지금 조문을 짬뽕 시켰죠. 제한 능력자가 동의 있는 것으로 믿게 한 경우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 X입니다. X. 이 제한 능력자 중에 누구는 빠져야죠. 동의니까 피성년은 빠집니다. 그 조문만 조금 조심하시고요. 미성년 피한정이 동의예요. 능력자가 제한 능력자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 공부할 때 그냥 다 풀어서 읽었어요. 시험장 가서 혹시라도 헷갈릴까봐 다 풀어서 읽었습니다. 그쵸? 이게 맞죠? 능력자로 믿게 한 경우에는 얘도 들어갑니다. 차이점이 극명하게 보이시죠? 차이점이. 자, 그리고 밑에 F. 속임수에 대한 증명 책임은 상대방 형광펜. 취소권을 배제하려는 상대방이 진다. 그러니까 거래 상대방 입장에서는 좀 불리한 위치에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동의 있는 것으로 동의도 증명해야 되고 속임수도 증명해야 되고 이러면 안 하고 말지. 그래서 철회를 할 건데 그 철회는 어떻다? 선의만 가능했다라는 점. 자, 그리고 24페이지 부재자랑 실종 선고 역시 꼬박꼬박 한 문제씩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는 갑을병도 가능하거든요. 여러 사람이 등장할 수 있는 여지가 있죠. 왜냐하면 부재는 대리 개념이 같이 등장을 해버리잖아요. 실종의 경우에는 상속인 개념이 같이 또 등장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갑을병으로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판례가 기존 판례군이 이제 있는 구간이 다 요 구간이에요. 최신 판례가 없는 상황에서 이미 다 나올 대로 나왔다 이겁니다. 정리만 잘 해주시면 돼요. 나오는 것들이 거의 정해져 있다. 그래서 갑을병으로 나왔을 때만 조심하시고 특히 여기 실종과 관련돼서 사망 간주 시점 이런 게 이제 정답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죠. 실종 선고가 떨어졌을 때 언제냐? 실종기간 만료시로 소급하잖아요. 소급 사망이죠. 소급 간주. 그래서 계산형 문제로 나왔을 때 계산지문이요. 계산지문. 계산지문 나왔을 때 그렇다. 5년짜리면 5년 뒤. 그쵸? 1년짜리면 1년 뒤. 1년 뒤. 이렇게 잡아주시고 자 이제 들어가 보겠습니다. 로마자 1번. 자, 의인 부재자는 누구는 안 된다? 법인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법인은 실종 선고도 안 돼요. 법인 X 옆에다가 실종 선고도 X. 법인은 부재 실종이란 개념 자체가 안 된다. 법인 들어가기 전 단계에 있잖아요. 부재 실종이. 자, 그럼 이제 로마자 1번 재산관리는 보세요. 이렇게 대리 개념이 등장합니다. 두 분이 등장하시는 거죠. 첫 번째, 부재자가 재산관리인을 선임했다. 자, 밑에 임의대리인 형광펜입니다.
권한 보시면 조문, 부재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재산관리인이 권한을 넘는 행위 시 법원 허가가 필요하고요. 판례, 부재자로부터 재산처분 권한을 위임받은 재산관리인은 처분행위 시 법원 허가가 필요 없어요. 즉, 이거는 대리 개념으로 그대로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부재자가 재산관리인을 선임한 경우보다는 어떻다? 뒤에 법원이 부재자 재산관리인을 선임한 바로 요게 시험에 더 많이 나오죠. 법정대리인 형광펜. 임무는 C챕터 재산목록 작성하시되 D챕터 공짜로 일하는 게 아니다. 보수 지급할 건데 자 부재자의 재산 형광펜입니다. 법원이 국가재산으로 주는 게 아니에요. 부재자의 재산을 관리하기 때문에 응당 부재자의 재산에서 보수 지급이 이루어져야 되죠. 자 그럼 이제 권한과 관련해서 관리행위 어떻다? 법원 허가가 필요 없습니다. 보존행위까지 넣어주셔야 돼요. 보존행위 관리행위는 법원 허가가 필요 없지만 자 이제 시험 기출빈도 가장 높은 분야입니다. 처분행위 예를 들면 재산의 매각, 저당권 설정, 담보물권 설정 등 법원 허가가 필요하다. 그렇다면 이러한 허가는 과거의 처분행위다 사후허가 형광펜 된다라는 겁니다. 추인의 의미로서 되는 거죠. 사후허가 형광펜 뒤에 장래 처분행위 장래 형광펜입니다. 허가는 사전 동시, 사후 다 됩니다. 자, 다만 여기에 제동을 걸어줬죠. 우리 법원 입장에서는 너가 당연히 부재자의 이익을 위해서 행동할 거라고 생각한단 말이다. 그래서 우리는 허가장을 내어주니까 제약 요건 하나만 더 추가할게. 판례에 법원의 처분 허가가 있었지만 부재자와 아무런 관계없는 형광펜입니다. 저당권을 설정했다. 무효 라는 거죠. 무효 형광펜. 옆에다 이렇게만 써주시면 돼요. 부재자 이익 위한 행위여야 된다라는 거죠. 법원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어요. 제동을 걸어주시는 게 맞습니다. 일일이 확인할 수가 없으니까 허가장을 내어주되 거기에 숨은 요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내가 허가장을 내주지만 너가 정말 부재자의 이익을 위한 행위를 하지 않았다 그러면 허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뭘로 해주겠다? 무효로 해주겠다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챕터 법원의 허가를 받아 행한 처분행위가 후에 취소돼도 자 유효예요. 소급효가 없습니다. 허가 취소에는 소급효가 없고요. 자, 그 다음에 F번 법원의 허가를 받고 한 권한 초과 행위가 실종기간이 만료된 뒤에 이루어져도 유효입니다. 유효. 이유는 자 밑에 있죠. 종료. 부재자의 사망으로 자 보세요. 조문. 법원의 재산관리인 선임결정 취소가 바로 뭐다? 재산관리인 권한 소멸이고 자 밑에 판례 부재자의 사망 형광펜입니다. 사망으로 소멸되는 게 아니죠. 법원에 의하여 선임결정이 취소되지 않는 한 재산관리인 권한이 당연히 소멸되는 건 아니라는 점. 조심하셔야 되는 게 어떻다? 사망으로는 재산관리인의 권한이 소멸되는 게 아니다. 그리고 뒤에 이제 부재자의 실종선고 가봅니다. 판례. 부재자에 대한 실종선고가 확정됐다. 재산관리인의 지위는 종료되는 거 많은데 요 문장도 좀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왠지 왼쪽이랑 모순되는 것 같잖아요. 부재자의 사망, 부재자의 실종선고. 부재자의 실종선고란 것도 결국은 사망이거든요. 그래서 요 판례의 지위 종료는 이렇게 써주셔야 돼요. 아, 여기서요. 여기서 지위를 종료시켰다라는 겁니다. 소송. 그래서 이거는 그냥 간단하게 들어주세요. 우리는 이런 거 구별 못해요. 맞죠? 왜냐하면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지위에서 권한이 나온단 말이죠. 그럼 지위가 종료되는데 권한이 어떻게 나와요? 그렇죠? 제가 강의할 수 있는 지금 강사 지위가 없어졌는데 강사 지위 없어진 상태에서 합격법원에서 강의할 수 있는 권한 자체가 없죠. 그러니까 아 권한과 지위가 뭔가 구별되는 듯한 느낌인데 우리 민법은 굳이 요걸 뭐 구별할 이유도 없고 따라서 요거 하나만 써주시면 됩니다. 이 지위 종료는 소송행위 들어갔을 때 지위 종료를 시켜줬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조금 축약을 했기 때문에 아 지위 종료가 나온다는 말이 나와도 흔들리지 마시고 실종 선고에 따라 부재자의 지위는 종료됩니다.
되었다. 바로 소송상 지위가 종료되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실종 선고까지만 하고 1교시 마치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으로 이제 들어가면 실종 선고. 갑을 병으로 나왔을 때 5년짜리, 1년짜리. 이걸 암기하고 들어갈 수 있어야 되겠죠? 5년짜리, 1년짜리. 자, 요건 봅니다. 부재자. 자, 가족관계 등록부에 사망한 것으로 기재된 자는 실종 선고 안 됩니다. 왜냐? 죽은 자를 또 죽일 순 없으니까. 판례, 동일인의 2개의 실종 선고 조심하셔야 됩니다. 2개의 실종 선고가 있는 경우 후에 내려진 실종 선고를 기초로 상속관계를 판단하면 안 됩니다. 무조건 1차 실종 선고 기준이에요. 1차 사망으로 모든 법률관계를 정리합니다. 자, 그럼 이제 실종기간 경과. 보통 실종이 5년이고요. 특별실종은 1년짜리 암기를 해두셔야 되죠. 전쟁, 선박, 항공기, 추락, 그리고 위난입니다. 특히 위난과 관련돼서 앞에 있죠. 기타 사망의 원인이 될 위난을 당한 자. 요 위난에 요거 판례 하나 써두시면 됩니다. 얘는 5년짜리 보통 실종으로 갔어요. 잠수장비를 착용했다라는 건 오히려 생존 가능성을 높이는 거기 때문에 판례가 1년이 아닌 5년으로 갔다. 잠수장비 착용 하나만 써두시고. 자, 그 다음에 청구권자 판례 조심하셔야 됩니다. 부재자의 배우자, 선순위 상속인 끊고 결국 합치면 뭐예요? 1순위 상속권자입니다. 1순위 상속권자들만 당연히 청구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비속 배우자죠. 비속 배우자. 후순위 상속인은 안 돼요. 형제, 자매, X입니다. 그래서 후순위 상속인 X 옆에다가 실제 있는 판례 형제, 자매는 안 돼요. 자식이 가만히 있는데 배우자가 가만히 있는데 형제, 자매가 죽인다? 말이 안 되죠. 자, 그리고 6개월 이상의 공시채고 기간을 두면 자, 이제 2번 효과 규정 바로 말씀드렸던 이제 계산지문으로 나올 수 있는 것. 소급 사망 간주입니다. 실종 선고를 받은 자는 실종기간 만료 형광펜입니다. 실종기간 만료. 실종 선고일 아니에요. 즉 가정법원의 심판 선고일이 아니라 실종기간 만료 시에 사망한 것으로 본다 형광펜이죠. 소급 사망 간주라는 거예요. 소급 사망 간주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범위 보시면 실종기간이 만료할 때 판례 2개 있죠. 피상속인의 사망 후에 실종 선고가 이루어졌으나 실종기간이 사망 이전에 만료했으니까 실종 선고된 자는 상속인이 될 수 없습니다. 먼저 돌아가시게 돼버렸으니까. 그러니까 어떤 건 된다고요? 대습 상속은 된다고요. 실종 선고된 자는 상속인이 안 되지만 이 상속인의 직계 비속들은 대습 상속이 된다 그 얘기고. 자, 밑에 판례에 실종자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후에 실종 선고가 확정되어도 실종자에 대한 판결 그 자체가 무효가 되는 건 아닙니다. 자, 그리고 사망한 것으로 본다의 의미는 자, A 챕터 실종자의 권리 능력 상실 X죠. 권리 능력 상실 X의 형광펜이에요. 권리 능력을 박탈하는 규정이 아니라 B 챕터 실종자의 종래 주소나 종래 거소를 중심으로 사법상의 법률관계만을 종료 형광펜이에요. 범위를 좀 축소시켜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즉 C챕터 새로운 주소지, 새로운 종래 주소지에서의 새로운 사법관계는 여전히 유효하며 공법관계도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선거권까지 박탈된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피선거권까지 박탈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사람을 죽여도 형사상 살인죄가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러한 실종 선고의 인적 범위는 청구자뿐만 아니라 전부에게 미친다. 이걸 우리는 대세효라고 하죠. 당연히 죽은 건 전부에게 미치죠. 자, 그리고 넘겨보시면 이제 실종 선고 취소하셔야 되죠. 왜냐면 간주기 때문에 그렇다. 간주. 그러면 이제 사유 보시면 조문 실종자의 생존한 사실 또는 실종기간이 만료된 때와 다른 시기에 사망한 사실이 증명되면 법원은 자, 본인 형광펜입니다. 본인이 살아 돌아오셨죠?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 청구에 의하여 실종 선고를 취소하여야 한답니다. 필수적 취소죠. 그리고 여기에서 조심하셔야 되는 거 A 챕터 여기에는 공시채고 기간이 없어요. 왜냐? 생존 사실이 증명됐는데 6개월 왜 기다려요? 기다릴 이유가 전혀 없죠.
자, 그럼 이제 2번 효과입니다. 판례. 실종자의 생존에 반증이 있다 하더라도 실종 선고가 취소되지 않는 한 실종 선고 효과가 번복 실효 안 된다. 즉 자동으로 실종 선고가 취소되는 게 아닙니다. 실종이죠. 오탈자 수정해 주시고 실종. 이 얘기는 뭐다? 이게 간주의 의미입니다. 옆에다 쓸까요? 이게 간주예요. 반증 번복 안 된다. 요 문장을 챙겨주시는 겁니다. 간주의 의미는 뭐다? 반증으로 번복이 안 됩니다. 그만큼 세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선고 취소 후입니다. 조문. 실종 선고가 취소되어도, 자, 실종 선고 후 그 취소 전 형광펜. 보호 범위를 축소시켰죠. 어떤 기간이다? 실종 선고 후 취소 전. 그리고 밑에 선의 형광펜입니다. 두 가지로 제동을 걸어놨다 이거예요. 그래서 기간이 등장했을 때 여기서 이제 청구를 하죠. 실종하죠. 그리고 여기가 취소입니다. 요 구간을 말하는 거죠. 요 구간에서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상속인들 입장에서는 아이 그래 죽었겠지 라고 생각해서 피상속인 즉 실종받은 자의 부동산을 멋대로 처분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보호를 해줄 건데 대신 제발 좀 기다려. 이 기간까지 들어오란 말이야. 이렇게 두 가지로 범위를 축소시켰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요 경우에는 어떻다?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보호받는 자들 말하는 거죠. 실종 선고를 직접 원인으로 취득한 대표적인 자 상속인 형광펜입니다. 이분들은 이제 돌려주셔야 되죠. 돌아가셨던 아버지가 살아 돌아오셨으니까 B챕터 선이라면 현존익 반환 선현입니다. 10번 악이면 고민하지 마시고 그냥 전부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 민법의 특징이죠. 선현악전. 선현악전. 기본기로 챙겨두시고 자, 그러면 실종 선고를 원인으로 전득한 자 부동산을 처분했잖아요. 우리 상속인이. 그러니까 상대방도 이 챕터 선이라고 한다 그러면 반환 안 하셔도 됩니다. 다만 F 악이라고 한다 그러면 받은 이익 이자 손해배상 싹 다 해주시는 게 맞다라는 거죠. 그래서 조심하셔야 되는 게 전득한 자를 상대로는 판례가 전혀 없기 때문에 출제 비중이 낮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왼쪽에 A, B, C를 기억하셔야 돼요. 직접 원인 취득자인 상속인 요 분은 포커스를 잘 맞춰주십니다. 왜냐면 이분들이 보세요. 청구권자들이죠. 1순위 상속권자들이 청구권자일 거란 말이죠. 그래서 돈을 받아가서 처분을 하죠. 그리고 나서 살아 돌아오셨을 때 당연히 제3자한테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럼 내가 판 돈 어딨어? 내 물건 판 돈 어딨어? 선이라면 현존, 악이라면 전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27페이지의 주소는 각자 조문 위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잠깐 쉬었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28페이지의 법인 파트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